네, 교과서 62페이지 명청의 사회화 동서교류 들어볼게요. 자, 명청대의 지배층인 신사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하면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신사가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고, 청나라 때도 이 신사가 만주족의 왕조잖아요, 청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가 지배층의 주류를 쭉 이루게 됩니다. 신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나라의 그 과거제와 그리고 학교가 결합되면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소지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다 관직 진출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신사는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향촌 사회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 안주해서 이들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요역을 면제받고 조세를 감면받고 면책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전우에게서 받은 소장료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항조 운동이라고 해서 소장료 그 납부를 거부하거나 소장료를 깎아달라고 농민들이 그 저항 운동을 하게 돼요. 그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사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협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백성을 교화시킨다거나 치안을 유지하거나 세금을 납부한다거나 또는 세금 납부를 대신해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을 감독한다거나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사를 무시하고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공적으로는 국가에 협조해서 향촌을 교화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사업이나 조세 징수 등의 업무를 맡았지만 사적으로는 이러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대지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명청의 이제 사회와 경제를 들어가려면 이 시기가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명나라 때에는 창장강 중류 지역에서 그리고 창장강 우리 잘 알고 있죠. 청나라 때에는 창장강 상류 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뿐이고 책에는 그냥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창장강 하류뿐 아니라 중류, 상류로 나아가면서 쌀의 생산량이 여기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늘고 또 농사를 위해서 물을 끌어다 쓰는 그 수리 시설이 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자 어떤 또 특징을 보여주냐? 이것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구 증가 들어가기 전에 많이 나오는 이 시기의 특징, 아메리카 작물 도입과 그리고 상품 작물 재배를 잘 봐주세요. 교과서 62페이지 신대륙의 작물, 아메리카의 작물 어떤 것들이 도입이 되었는지를 잘 보시겠어요? 62페이지에 어떤 게 있나요? 네, 옥수수, 감자, 그리고 고구마, 땅콩 이런 거 나오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와 같은 작물들이 도입이 되면서 먹거리가 더 늘었고 차, 담배, 면화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한 상품 작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식량 생산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자 지난 시간에 청나라 때 전성기였던 강희제, 걸륭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세 명의 황제 꼭 기억하자고 있죠. 그 중에 황제로서의 재위 기간이 제일 길었고 정성공의 난이나 3번의 난을 진압했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왕 기억나나요? 네, 강희제가 있었죠.
그 강희제 때 이 지정은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정은제는 전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 때의 일조편법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일조편법은 뭐였나요? 명나라 말에 장고정이 시행한 것이었죠. 각종 세금을 토지세와 정세로 내는 거예요. 뭘로 내는 거였죠? 네, 은으로 내는 거죠. 명나라 때 있었던 일조편법도 그렇고 청나라 때 있었던 지정은제도 그렇고 둘 다 은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일조편법은 각종 세금을 잡다한 토지세를 둘로 정리하는 거였죠. 토지세와 그리고 인두세, 정세라고도 하고 인두세, 인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인두세가 문제가 돼요. 호적에 등재되는 걸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청나라 때도 인구가 너무 많이 느는데 그에 비해 호적에 등재되는 걸 기피하니까 국가에서 인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 강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이후에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두세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인두세를 폐지하고 뭐만 나는 납부하겠다. 토지세를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해서 토지세만 내라. 인두세, 즉 정세를 거두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해서 한꺼번에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토지세만 내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호적에 등재되는 걸 기피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정부가 파악하는 인구가 이제 투명해지고 많아지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구 증가도 많이 일어난 데다가 번지역이라고 해서 왜 범부지역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변방지역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신장이라던가 티베트, 몽골 지역 이쪽으로도 인구가 유입이 막 돼요. 그래서 인구가 활발하게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 일조편법과 지정은제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청나라 때 강희제 때 시행한 이 지정은제는 정세를 질세에 통합해서 정세는 이제 내지 않고 지세만 내는 것으로 세제가 안정되고 또 세금 제도가 안정됐을 뿐 아니라 인구도 늘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숨기지 않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 파악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이걸 다 뭘로 냈다고 했어요? 은으로 냅니다. 은이 주요 화폐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영향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지정은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인구 자체도 는 데다가 인구를 숨기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호적에 투명하게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범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변경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과 이주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몇몇 주민들이 동남 연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면서 이때 화교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되면서 동남아로 아예 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화교들이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많이 동남아에 이주를 하잖아요. 요 화교가 형성되는 게 이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 명청시대는 농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주요 화폐가 다 뭘로 쓰이고 있었다. 네, 은으로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일이 둘 다 벌어졌다.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 다 은으로 납부하면서 명청시대의 주요 화폐는 은이었다.